시작할까요? 예, 여섯 번째 마포구 생활권 계획 분석 및 투자 찾기에서 성산생활권 한번 볼게요. 성산생활권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하고 망원동,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에는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가고 여기 여기 성민산 마을 있죠? 예, 그 안에 성민산 마을에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 산이죠. 가시면 아세요. 해발 60m 정도밖에 안 돼요. 성민산 마을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이게 한 15년 전부터 공동체도,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성민산 마을이 완전 자리 잡아가지고, 참고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 동네가 뜨기 시작하면서 주변 일대가 단독주택하고 이 빌라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아셔야 돼요. 교육에 대해서는 어디 가나, 전 세계 어디 가나 교육은 다 먹혀요. 그것 때문에 한번 볼 거니까요. 그쪽으로 가서 위주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빼버리고 섬에 좀 볼 건데, 여기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전략 7에 보면은 월드컵 경기장 및 문화 비축기지 일대인데, 여기 문화 비축기지가 이제 옛날에 석유 비축기지를 갖다가 앞에 자가 석유자 빼버리고 문화 집어넣어서 문화 비축기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상암동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영상 인큐베이터를 이쪽에다가 몰아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애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월드컵 경기장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인데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성산 시형 아파트가 만약에 20층 이상 올라가가지고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여기 천변에 딱 하나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기 축구 시합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높이 돼요.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데, 한 20층 정도 되면 한강 조망도 보이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하면은 축구 경기 공짜로 관람하고 뭐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쪽에 가서 성산 시형 아파트가 사시려면 이쪽 것보다는 뭐 한다? 천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 그 자리 받아버리니까. 근데 가격은 비싼데 투자 가치는 지금 현재 들어가면 여기는 투자 가치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생각보다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 4, 5년 사이에 여기도 가격이 무지하게 많이 뛰었거든요. 거의 최근 4, 5년 사이에 가격이 한 2배 정도 뛰었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큰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지더라. 그런 거 보고요. 제가 좀 관심 있는 경우는요. 전략 8에 보면 망원시장 등 망원동 일대 환경보호 및 지역 활성화 도모해가지고 여기를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망리단길이라고. 예. 망원동에다가 망원시장 있고 그러니까 망리단길이라 부른 거예요. 경리단길 있죠. 앞에 따가지고 망리단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떠가지고 나가지고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망리단길 주변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이 길이 뜬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상권이라는 게 활성화되는 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상권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10채를 사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그 조그마한 단독주택 2층에는 단독주택 1층에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한 3개, 4개씩 딱딱딱 붙어있는 거 있죠. 10평짜리 막 붙어있는 거. 그런 걸 한 10개 사가지고 섬에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섬에 전부 다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문으로 제가 또 하고 있고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충주시에다 좀 출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 그런 젊은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거리가 움직여지는데, 이거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평이란 정도 가게는요, 서울에서 봤을 때 보통 한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 돼요, 보증금이. 그 다음에 월세는 한 100만 원에서 한 300 사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 보증금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월세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요, 얘가 모든 투입 비용이, 젊은 애들 투입 비용이 1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돈 5천, 아니면 자기가 들어오면 2, 3천, 부모님이 2, 3천, 대출 받고 하면 딱 1억이에요. 1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1억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8평에 15평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서울 시내에 있냐? 없어요. 그럼 다 어디에 있어요? 옛날 건물들, 3, 40년 된 건물들 있죠. 가짜 보시면 아시죠? 골목 하나 있는데 뭐예요? 가게들이 8평, 12평짜리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런 데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찾으려면 가장 지금 이런 거리가 활성화된 곳이 딱 어디냐면은 경리단길 가지 마세요. 어디 가시면 되냐면 샤롯길 가시면 돼요. 서울대 입구역에 보면 샤롯길이라고 있어요.
샤르스길이 지금 현재 옛날에 한 제가 6년 전에 내가 거기 살아가지고 내가 거기 동네를 잘 알아요. 6년 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거든요. 앞에 샤르스길이 처음에 들어가면요 모잉이라는 데가 있어요. 2층에 딱 샤르스길 들어가서 한 블럭 딱 가면 첫 번째에 걸려 있는 그 끄트머리 코너에 있는 게 2층에 하면 모잉이라는 게 이탈리아 음식점이거든요. 그 모잉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 두 번째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잡막걸리가 생긴 거예요. 잡막걸리. 잡. 이게 잡스럽다는 얘기잖아. 잡스럽다 해서 잡이에요, 잡. 그러니까 한문으로 잡막걸리가 쓴 건데 요거를 굉장히 잘 읽으면 얘가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은 GIP라고 써요. 집이라고 썼거든요. 지파일 아시죠? 지파일. 젊은 애들 특성에 만든 거예요. 내가 성공했던 비결이 뭐냐면은 키가 1m 80 넘는 남자애 3명이 만든 거예요. 동업을 해서. 키가 1m 80 넘는 남자애 3명이 만나서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서빙을 해주니까 누가 와요? 여자들이 와요. 그래서 걔들이 그래서 그 뒤에다가 잡이라는 와인바를 차렸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샵이라고 차렸고요. 지금 3개를 운영을 하고 초반에 하나 더 지금 오픈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특성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걔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 거기 가면은 수제 버거집 되게 유명한 집이 있고요. 프랑스 홍합집 되게 유명한 집이 있고요. 다 가게들이 다 10평, 12평이에요. 여러분 그런 심리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가 있는 곳을 단도직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매입을 하시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곳 하나 알려주면 여러분들끼리 상의해가지고 5개에서 10개 사이에 들어가 준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 뭘 붙이냐면 젊은 애들을 붙일 수 있어요. 젊은 애들이요. 참고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들은 나이들이 다 40대 이상인 나이가 다 많이 먹었는데 제가 우리 연구원들 지금 2기예요. 어떻게 2기를 좀 더 젊은 애를 뽑아야 되는데 뽑다 보니까 좀 나이를 많은 사람 뽑았고 옛날 연구원들 1기들은 그 당시 때 뽑을 때 28하고 32살 사이였거든요. 그때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직장 다니고 해서 고민하고 막 그랬을 때 걔들한테 뭘 가르쳤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를 내가 많이 가르쳤어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첫 단계 와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 다녀서 부동산을 갖고 사업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진짜 힘들다.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걔들 사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서 지금 7명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그 7명 중에 4명이 전부 다 5명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은 온라인 마케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온라인 마케팅에서 지금 기업도 운영하고 한 직원이 지금 한 7, 80명이 되는 지금 한 친구도 있어요. 한 5년 사이에 직원 7, 80명 정도 되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갖고 간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 인테리어 업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왜? 얘들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미팅해요. 그 친구들하고. 제가 왜 그걸 설명해 드리냐면요.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역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대충 보면 다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럼 여러분들이 냉장에 따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3, 4년 동안만 가격을 딱 띄워놓고 나서 여러분들 빠져나와도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터지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들한테 욕을 안 먹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꽉 채워서 팔면은 뭐라 그래요? 산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5억짜리인데 4억에 팔면 1억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욕을 안 한다고요. 다음 생활은 아연생활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막리단길이라는 걸 해서 그 샤로스길 한번 가보고요. 막리단길을 가게 되면요. 이게 완전 틀려요. 지금 막리단길은 지금 거의 완전 초창기는 아니고 지금 약간 성수길로 접어드는 상태고요. 지금 샤로스길 같은 경우는 성수길로 넘어섰어요. 성수길로 넘어섰기 때문에 샤로스길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은 거리였어서 한 거의 100m 정도밖에 안 됐던 거리가 지금은 2.5km예요. 낙성대까지 쫙 있어요. 그 거리가. 가보시면 아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조그마한 가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느껴보셔야 돼요.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다음에 막리단길에 가게 되면 막리단길이 이 정도는 커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애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샤롯길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잔막걸리 사장 3명 친하고요. 그다음 모인 사장님하고 친하고, 그다음 프랑스 홍합집 사장님하고 친하고, 다 하고 수제버거 사장님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제가 거기 한 단골이 한 17군데 있어요. 다 친해요. 그분들 10명만 데리고 와도 거리가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도 많거든요.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밑에서 배우려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는요, 아연 생활권 같은 경우는 좀 공동력, 그러니까 뭐 아연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아연 재정비 촉진지구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마포대로의 지역 상권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쭉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이 그 아연역에서 공동역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마포대로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허름한 거였다가, 참고로 여기 공동역에서 이 아연역까지 사이에 가는 이쪽 라인의 이면도로 가면은 전부 다 맛집 골목이에요. 유명한 데 되게 많아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마포 경찰서 있죠. 마포 경찰서 맞은편에 가시면은 허름한 골목에 딱 들어가면은 전부 한 30개가 쫙 뭐만 있냐면은 복집만 있어요. 세상에서 복을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싸고 그다음에 복질이나 이런 거 복면부터 들어가면 여기 가시면 돼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원래 현장 답사는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되면서 여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활성화시키는 순간에 이 전통적인 맛집들이 뭐가 돼요?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옮겨지게 돼요. 뭐든지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피막골 같은 경우 되게 많았던 이름난 막걸리 집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피막골에 있었던 옛날에 음식점에 있던 것들이 설렁탕집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뭐는 안 좋냐면은 상권은 활성화되더라도 뭐는 안 돼요? 전체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거리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상권 활성화되는 것은 저렇게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냉정히 따져보면. 그런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역이라 해가지고 이게 보행 활성화가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다 쭉 한다 나오죠? 파란색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다 다 개발하고 막 그러니까요. 얘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상업시설이 없는 거예요. 상업시설이. 근데 여기 가시면요.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가면은 옛날 서울시 땅이 많아요. 여러분 노하우인데 알아두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정법에 따르죠. 그래서 모든 도정법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토지 및 건물 등이에요.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 등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옛날 서울시 땅인데 옛날 서울시 땅 위에다가 2층짜리 건물을 딱 짓고 섬에 상가를 뚝 때려 진 게 많아요. 지금 서울시 그런 땅 되게 많아요. 그런 자리가 만약에 재개발에 들어간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그럼 땅은 서울시 땅인데 건물만 있죠. 그쵸? 값 되게 싸요. 여기 초창기 때 들어갔을 때 그런 것 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여기요, 한참 10년 전에 나왔을 때요. 그게 그 조그만한 5평짜리 가게가 5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개사가 여기 들어가면은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얼마짜리가 되는지 아세요? 2, 3년 전에 그게 1억짜리가 되고 지금 1억 8천짜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 뭐만 됐기 때문에요? 건물. 이거 들어보신 분이요? 협동주택이라고. 저분은 공인중개사 오래 하신 분이에요. 공인중개사 한 20년 하신 분 아니시면 이거 진짜 듣기 힘든 말이에요. 80년도에요. 80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다가 뭐 했어요?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구분 등기 해줄 때가 있대요. 그 전에 집들을 짓는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집을 이렇게 줘요. 2층짜리 집을 줬어. 그래놓고 집을 따다다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근데 등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등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201호고 202호야. 근데 201호가 토지 지분이 들어가 있고요. 202호에는 토지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는다? 협동주택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기 출발했던 게 지역주택이죠. 주택조합이라는 게 출발했다가 소규모로 만들어 놓고 했던 게 협동주택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있죠? 현대아파트 다 뭐예요? 주택조합이에요. 다 주택조합이었다고 처음에. 그럼 협동주택은 큰 아파트보다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빌라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협동주택이라 해요. 그러면 이런 땅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만약에 재개발이라든 재건축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양권 하나 받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 뭐 많이 투자했어요? 사도. 그쵸? 네. 만약에 2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오잖아요, 이렇게요. 90제곱미터까지만 뭐예요?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조합, 원.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서 많이 작업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강의했는데 옛날 재개발 강의했던 사람들이 근데 재개발 강의하는 사람들 협동주택 물어봤다가 모르더라고요. 저도 재개발 강의하려면 해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 거 있죠, 왜? 남들 모르는 거. 남들 다 아는 건 안 해요. 아까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요거 토지는 서울시 거예요. 네? 서울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사유라고 그랬죠. 그쵸? 사유가 많아요. 옛날에 분양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는 다 창고로 써요. 근데 사유가 없는 게 많아요. 사유가 없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지문 등기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냥 호수만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사고 팔아요. 이거 조합원 될 수 있는 방법. 창고로 써요, 다. 네? 이게요, 다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거든요. 지하까지. 그쵸? 근린생활시설을 뭘로 바꾸면 돼요? 주거로 바꾸면 돼요. 주거로 바꿔줘요. 네. 바꿔줘요. 바꿔주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그냥 가서 못 쓰는 침대 갖다 놓고요. 옷장 갖다 놓고요. 싱크대 갖다 놓고요. 사진 찍어서 하면 끝이에요. 옛날엔 그게 더 제출로다가 해서 받았거든요. 요즘은 칠사 나와요. 그래서 잠시만 주소지 옮겨놓고요. 며칠간 버티시면 돼요. 밥은 딴 데서 사 먹고요. 꼼수인데요. 뭐 그냥 알아두세요. 혹시 저런 거 생기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 몰라요. 이런 거 잘 알아요. 이런 거.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강상하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쪽 라인에 따라 가지고 이쪽 마포역하고 공덕역 사이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볼 건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은 마포역 공덕역 일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이에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중심 업무 기능을 강화하게 했다는 게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관리로 마포대로 업무 기능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참고로 공덕역은 복합역사 개발할 겁니다. 지금 마포구 계획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를 개발해놔야지 뭐 한다? 그 앞에 있는 공덕역 앞에 있는 뭐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거든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공덕역 근처에 있는 여기 공덕역 보면 여기 코너 있죠, 여기 코너 1층에 가면 커피숍이 있고 그 건물 보면 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생각보다 가격 꽤 나가요. 그럼 여기도 그것 때문에 여기 한때 한 10년 전부터 이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저번 분양권에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늦었어요. 들어가지 아예 마세요.
왜냐면 그 정도 돈 주고 들어가 사업성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통으로 다 매입을,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조합원이 만들어져서 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이 땅을 안 팔려고 그러죠. 그냥 조합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냉정히 따지면 재개발이에요. 대신 뭐 한다? 상업적으로 지정해놓고 상업 비율을 집어넣어라. 35%까지 집어넣어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도시환경 밑에 전략 뒤에면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업무 기능 강화 및 생활 편의 시설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지금 하진 않아요. 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암생활권요. 상암생활권은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 데고요. 여기는 주거환경 정비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 관련 시설 할 때 여기다 원종 혼전선을 집어넣겠다니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뭐냐면은 월드컵 대교를 만들겠다. 월드컵 대교는 공사 중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뭐예요? 공사 중이죠. 이 월드컵 대교 유명한 동네잖아요. 뭐 하나면은 참 여기 참 희한해요. 월드컵 대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투탁하면 뭐예요? 사건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사고 나면 1년 2년 동안 못 하거든요, 공사.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 옛날에 했잖아요. 가다가 뭐예요? 철골 구조물 떨어지고 상판 떨어지고 매번 이래요, 매번. 근데 이제 저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암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양대교 옆으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종 홍대선이에요. 예,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림 있는 게 이게 지금은 덕은 도시개발 사업지구거든요. 여기 상암역 여기 생기면 여기 뭐 하나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만 여기 덕은 도시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분양을 하든지 아파트를 분양을 하든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놓고 봐라 그랬잖아요. 아파트는 1,500만 원 정도, 한 1,500만 원 미하로다가 분양할 건데 여기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만 원이 넘거든요, 평당. 그럼 일단 1,800만 원, 1,700, 1,800까지는 올라가는 거니까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게 단독주택, 이게 구릉지거든요. 앞에다가 한쪽에다가 아파트를 밀어놓고 구릉지에다가 단독주택 다 밀어놨다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다 계단식이에요. 구릉지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가장 한강변에 있는 이 단독주택지가 쭉 있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값어치일 수 없어요. 높죠. 근데 해필이면은 이 상암동에 누가 살아요? 누가 근로자예요? 방송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연예인들 일단 무조건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 2층짜리 단독주택 딱 졌는데 2층에 올라갔더니 전부 다 보여요, 한강이. 그러면 연예인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분양가로다가 지금 뭐 삼성이나 향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분양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단독주택 분양가가 비슷비슷해요.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거 비슷하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온다 그러면 보통 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분양을 할 거예요. 비싸서 700만 원 정도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강 조망에 다 보이는 단독주택 지구가 아까 여기 신수동 있죠? 신수동이 용강동은 앞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고 움프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한강 조망이 안 보여요. 여기 신수동 아시겠지만 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덕백이거든요. 이렇게 다 깎았잖아요. 그 끝에 있는 데는 이게 아파트 그 단독주택이 조망이 되게 좋은 데가 되게 많아요. 참고로 신수동의 제일 꼭대기 집에 가면은 그 4층짜리 그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100억이 넘어요. 한강 조망이 다 보이니까요. 아니 그걸 단독주택 몇 개 헐어가지고 오피스로 진 거예요, 건물을.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빌딩 부자들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사람이 200억 줘도 안 판대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런 자리가 저기 자리가 한강 조망이 보이는 자리가 3,500, 4천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런 자리 같은 경우 한강 조망 보이면은 최소 2천만 원 가지 않겠어요? 700만 원 분양해도 2천만 원 가면 몇 배 뛰기예요? 3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당첨되는 순간 뭐 한다? 무조건 피 3억부터 시작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피가 3억부터 시작하냐면 잘 보세요. 보통 단독주택이 보통 80평 정도 하거든요. 70평에서 80평 정도에 해요. 그럼 80평 정도 해가 80평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300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8, 24. 그럼 2억 4천인데 1,000만 원 조금 넘는다 치면 그러니까 그래서 3억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제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요? 그냥 7, 8억 그냥 땡기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덤비라는 거죠. 저 정도 무조건 덤비야 돼요. 주택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온라인에 나오면은 LH 공사나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계약금을 걸어요. 중도금 납부하죠. 그렇죠? 중도금 납부할 때요. 1원 한 장만 내도요. 뭐 하는 거예요? 중도금 납부한 거예요. 나머지 뭐 합니다? 이자만 밀리는 거예요. 지연이자 밀리는 거죠. 참고로 LH 공사의 지연이자는 17%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니까 그렇게 크질 않아요. 보통 이 정도면 중도금 6개월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 생각해봐도 중도금이 1억이다 생각하면은 1억 6개월이면 6억이잖아요. 6억 그거 낼 동안에 올라갈 동안에 가격은 뭐가 올라가요? 6억이 올라가는데요? 그 17% 내도요. 17% 누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도 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단돈 중도금 1억만 내도 뭐 한다? 중도금 납부한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 노하우예요, 노하우. 이런 냐면 욕을 먹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렇게 많이들 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도시개발사업지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상업지 같은 경우 투자하신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 상업지 같은 경우 땅값이 몇십억씩 정도 나오고 막 100억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 어떻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계약금 질르는 거 100억이면 15만 있으면 질러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에다가 한 100만 원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연이자예요. 게다가 2년, 3년, 4년 지나다가 주변 지역 활성화되면 뭐예요? 네 이자 내고서 나 얼마 주고 그러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이런 거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LH 공사 망한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LH 공사가 망하는 거 봤냐고요. 매년마다 뭐예요? 빚은 계속 늘어난다 해도 뭐예요? 나 청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요. 빚이 3,000%가 넘어요. 이미 자본 잠시 끝난 상태고요. 광물자원공사 저기 한 거 보셨어요? 예? 청산하는 거 보셨냐고요?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예? 아니 대표이사하고 그 임원들은 뭐 받아갔다래요? 성과금 받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망한다고요. 알아두세요, 그런 거는요. 그런다고 또 이런 걸 알아두셔야 했더니 또 남관장 소장이 또 주기차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노하우 하나 알아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상암지역생활권 한번 볼까요? 마곡 기능과 연계하겠다, 미분양 용지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여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상암동에 여기 요 끝에 자리에 있는 요게 두 필지인가 세 필지가 이게 미분양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못 찾았어요. 이거 서울 아이트 빌딩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 MB가 서울시장 할 때 여기를 갖다가 해놓고 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팔아먹었죠. 팔아먹으려 할 때 서울 아이트 빌딩 팔아먹으려 할 때 막 전 세계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여기 100층짜리 진다 그랬는데 얘기만 들어놓고 나서 아무도 안 사죠. 뭐 참고로 서울시가 이것만 팔아먹어도 서울시 재정이 엄청나게 튼튼해져요. 아직도 서울시 땅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상암 DMC 일대에 있는 아파트는요. 지금 뭐냐면 상암 DMC 일대에 있는 3사가 방송 3사가 다 들어가면서 가격을 다 올려놨다고 해요. 제가 2012년도에 강의할 때요. 여기 상암 DMC에 있잖아요. 오피스 있잖아요. 미분양 터진대요.
제가 오피스에 살아가 굉장히 번화했던 동네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 당시 때는 3사가요. 건물도 완공하기 전이에요. 근데 미리 들어가서 오피스 용지를 받았으니까 오피스 미리 졌잖아요. 그 분양을 했어. 근데 거의 막 500세대, 600세대짜리 분양했는데 50세대, 100세대 분양되고 나머지 분양 하나도 안 되고 다 미분양 터졌거든요. 1년 만에요. 순식간에 바뀐 동네예요. 1년 만에. 오피스는 그런 자리에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오피스는 뭐 한다? 과잉 공급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데 한 개, 두 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친절하게 마포구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 상암 이 DMC 부서가 따로 있어요. 마포구청에 이 당시 때. 갔더니 상암 DMC 자료에 업체 수 있죠. 입점하는 업체 수, 등록된 업체 수 있죠. 그게 2011년도에 11개였다가 2012년도에 300개가 넘어요. 정확하게 2016년도에 뭐냐면 2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만 개 업체면요. 방송 관계자들, 근로자 만들었던 조그마한 회사들이라든지잖아요. 사업자를 냈던 사람들이. 그럼 다 어디서 근무해요? 오피스 아니면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미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요는 엄청 큰데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초창기 때 공급할 때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없고 그냥 1, 2년 사이에 수요가 이만큼 들어오면 공급 원래 이거밖에 없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죠. 그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할 때 내가 그때 벤치마킹 그 후에도 강의할 때 2014년도, 15년도 강의할 때도 뭐 했었냐면 특히 2015년도에 강의할 때는 뭐를 얘기했었냐면 수원역이 오피스텔이 풍기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수원역에 가서 오피스텔 경매 나오는 거 잡아라. 그때 경매 많이 나왔거든요. 뭐 때문에 잡으라 그랬어요? 쇼핑몰 하나 생기니까. 수원역이 신세계 쇼핑몰 하나 생기잖아요. 거기 근로자 수가 3,500명이래요. 그럼 다 20대, 30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 어디 살아요? 제일 만만한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신세계, 잘 보세요. 신세계 뭐가 들어간 거예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애가 20, 30대 젊은 애가 대기업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래요? 아니면 30만 원짜리 고시원 들어가 살래요? 아니면 어차피 50만 원짜리 오피스텔 들어갈래요? 심리. 당연히 오피스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5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돼요? 70만 원, 8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미어 터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는 오피스텔이랑 똑같아요. 임대료는. 근데 가격은요? 훨씬 싸죠. 그러니까 훨씬 싸니까 뭐예요? 그 임대료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뭐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여기가 그랬던데요. 이거 강의 다 끝날 때쯤 되면요. 제가 한 두세 군데 추천해 줄 거예요. 오피스텔 할 만한데. 그다음에 여기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색 차량 기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서부 면허 시험장 활용 방안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DMC 쪽에 여기 수색 차량 기지 그다음에 여기 DMC 역 주변 지역 일대 그 환승 시설 한다고 보행도로 만든다는 거 다 얘기 다 했던.